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입니다. 전주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전북의 주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민에게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막바지 겨울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16일 오전 정읍과 김제, 고창 등 전북 적 7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해 따뜻한 해수면과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 지역의 경우 2에서 7cm입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그치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5일 2,5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68명, 김제 114명, 남원 111명, 정읍 96명 등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에서만 1,000명을 넘긴 데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1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었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TF팀을 여러 팀 구성하였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의 대응을 위해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네,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94,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거운동이 전북에서도 뜨겁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새만금 사업 등 전북의 주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민에게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유세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나흘 만에 같은 자리 다른 방식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북은 우리 역사의 자존심을 세운 곳입니다. 제가 나흘 전 남원의 만인 을총에 찾아뵀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권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통해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저 윤석열 전북을 위해 일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돼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전북 지역 8대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을 국제적인 특화 도시로 만들고 전북을 서울 다음 가는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주와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축 건설과 신산업을 특화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도 다짐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우리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이 접점을 전라북도에 만들겠습니다.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세우겠습니다. 전날 출정식을 연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거리 인사와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남원과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힘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중도 통합적으로 실용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전북 지역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5,000명의 책임당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번에 30%의 꼭 득표율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있어. 전북 지역 유권자 수는 153만 3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7,700여 명이 늘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국민의힘은 전북 발전을 위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굴러가는 이른바 쌍발통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폭행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밤 9시쯤 119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전주시 인우동의 한 주점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A씨는 자리 이동 등의 문제로 시비가 일어 B씨와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는 119에 신고했고 119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지구대 경찰관 경위 1명과 순경 1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업주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흡하게 현장 조치를 한 경찰관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호성 전북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가 두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천호성 예비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이 참여하는 방송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 후보는 이어 출마 의사를 표명한 후보들이 출마 선언이나 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선거 행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가 최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인 만학도의 삶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재선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50년 선거운동과 40년간의 정당 활동, 사업 경영의 여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입후보 예정자는 전북도지사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사고의 전문 경영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습 준비물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4만 원 상당의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9만 800여 명의 학생에게 총 36억 3천만 원어치의 학용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물품은 펜과 색연필 같은 기본 물품과 수학 물품, 체육용품입니다. 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 복당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기여도 평가 방식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 복당 인사들의 존재감은 미약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민주당을 떠난 인사들의 경우 조직력과 정체성 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해 어떤 방식으로 대선 기여도를 쌓을지가 관건인데요. 특히 이 대선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 지역위원장의 1단계 평가를 거치는 만큼 탈당 전력 인사들의 과거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위원장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복당 인사에겐 사실상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통합 실시에 따른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 제출자들에 대한 20대 대통령 선거 기여도 평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고위는 이날 민주당 기존 인사 중 대선 승리 특별 공로자 포상 계획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지선에 나서는 복당 인사들은 3장에서 5장 이내 대선 기여 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로 일주일 동안 접수가 진행됩니다. 대선 기여도 평가는 크게 조직과 민생, 공보와 홍보, 공명선거 등 5개 항목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지역 복합 놀이시설인 천사 히어로즈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여가 선용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똑같이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